안녕하세요. 생생매거진 오늘 아나운서 백명지입니다. 올해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질병청 국정감사에서는 마약이 큰 이슈로 다뤄졌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거래와 10대 마약사범의 증가, 의료인의 셀프 처방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됐는데요.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마약사범은 급증할 거라는 전망이었습니다. 최근 대구경찰청은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을 유통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53명을 검거했죠. 그 가운데 20, 30대가 44명, 10대가 1명. 이 마약류가 젊은 층에게 깊이 파고들었다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보통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 숫자가 20명을 넘으면 통제가 필요한 국가로 분류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지난해 32명으로 집계돼 더는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국감장에 출석한 재활치료 전문가는 이제 전 국민이 마약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부와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오늘 시사초점에서는 대구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KBS 대구 제일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10월 12일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네, 생생매거진 오늘은 대구 경북 지역민 모두가 함께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으로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네, 오늘 아침 꽤 추웠죠. 올가을 들어서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각 지역의 날씨와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안동입니다. 오늘 경북 북부 지역은 구름 많은 가운데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2에서 4도가량 떨어져서 아침에 안동 5도, 영주는 3도 나타냈는데요. 한낮에는 안동 22도, 영주 21도 보이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 15도 이상 나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 있겠으니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시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3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에 2년 연속 선정돼 국비 1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설치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태양광, 태양열, 지열 같은 에너지원 설비를 주택, 상가, 공공건물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시는 지난 3월부터 사업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신재생 전문기업을 포함한 7개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에 공모했고요. 시의 그린뉴딜 정책 시행과 에너지 복지도시 실현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반영돼 지난해에 이어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총 사업비 37억 원 중 국비 16억 원을 확보해 내년 1월부터 5개면 346군데의 주민 수익 창출형 사업을 포함한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보급해 연간 2200메가와트 시의 에너지를 생산하게 됩니다.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날이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오늘도 경북 동해안 예년 기온 5도가량 밑돌겠는데요. 낮 기온은 2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동해상에 내려졌던 풍랑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당분간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날은 더 온화해지겠습니다. 국내 원전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포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중저준위 방패물 저장시설 포화율이 가장 높은 곳은 울진 한울원전으로 2020년 말을 기준으로 105.3%를 기록했는데요. 이어 영광 한빛원전이 100.5%, 기장 고리원전 74.3%, 경주 월성원전 62.6% 순이었습니다. 원래 국내 원전에서 발생하는 중저준위 폐기물은 경주에 있는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으로 이송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 폐기물 상당량이 처분 기준과 기술이 없어서 이송되지 못한 채 개별 원전에 저장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중저준위 방패물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인데요. 한수원은 경주 방패장으로 폐기물이 원활하게 이송된다고 해도 2034년에는 전체 원전의 저장 용량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핵 폐기물의 처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 많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3도 높은 18도, 습도는 70%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북동풍이 불면서 0.5에서 1.5m의 잔잔한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군에서 자원봉사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울릉군 자원봉사센터 봉사자들이 도배와 인테리어 봉사로 재능 기부를 진행했습니다. 가을철에 접어들며 어르신들이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집안을 쾌적하게 가꾸자는 의미에서 이번 봉사가 추진됐는데요. 봉사자들은 취약계층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낡은 벽지를 제거하고 묵은 때를 벗겨 곰팡이를 깨끗하게 정리한 후 도배 작업에 나섰습니다. 봉사자들 중 도배 전문가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미 여러 차례 진행한 도배 봉사를 통해 도배 솜씨가 많이 향상됐다고 하는데요. 봉사자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어르신들이 깨끗한 집안에서 편안하게 겨울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수요일에는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네, 전수평가 논란입니다. 네, 흔히 이제 일제고사로도 불리는데요. 학업 성취도 전수평가 얘기가 나와서 지금 일부 반발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어제 이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이걸 이 보고를 하고 국무회의에서 논의가 된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국무회의 자리에서 이번 교육부의 계획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 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 발언이 알려지면서 언론도 그렇고 교육계에서도 결국 이 표지평가를 전수평가로 바꾸는 게 아니냐. 또 이른바 이제 줄 세우기식의 그런 교육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전수평가로 전환돼서 일제고사라고 일컬어지기도 하는데 이게 지난 정부에서는 이 박근혜 정부에서 초등학교 전수평가가 없어졌고 네. 그다음에 이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없어지면서 중3과 고2 전체 3%만 뽑아 실시하는 표지평가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럼 일제고사로 이제 전환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다 보니까 대통령실과 교육부에서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네. 학업 성취도 전수평가 이건 이게 부활한다는 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이 윤석열 정부의 이 기조는 뭐냐면 희망하는 학교만 자율평가로 한다고 이미 공약도 돼 있고 네. 이 방안대로 시행을 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교육부의 설명을 들어봐도 이거는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르면 학교장이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원이 필요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학습 지원 대상 학생으로 선정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걸 좀 보완하고 이런 걸 좀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거지 학력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가는 거지 이거를 다 줄세우식으로 평가하는 건 아니다라고 거듭 해명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교육계에서도 우려는 나오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초학력이 좀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동안 이 교육계에서도 그렇고 여야에서도 그렇고 여야 정치권에서 그렇고 논란과 공방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간의 또 변수가 사실 코로나 국면에서 비대면 수업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학습 능력이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이 점을 어떻게 끌어올리고 보완할 수 있는지는 좀 더 대책이 강구돼야 하는 점이 아닌가 학부모로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청년 정책에 대해서도 강조를 했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정부 각 부처에서 청년 보좌역을 배치함과 동시에 청년 인턴 채용 제도를 적극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청년 문제의 핵심은 청년들의 국정 참여다라고 얘기하면서 청년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특히 이제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만 청년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모든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미래 세대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라 이렇게도 얘기를 했거든요. 네. 아울러 청년들은 기득권 세력이 아닌 만큼 편견이 없고
또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평가한다. 이런 청년들의 목소리를 국정에 적극 반영하는 게 진정한 참여고 공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논의가 있을 거다고 대통령실에서는 추가 설명을 했는데요.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둔다는 것은 뭐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얼마나 실질적인 정책으로 좀 이게 개선이 되고 나타나는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 네, 인권 침해입니다. 인권 침해 어디에서 또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마 경험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격 시험 같은 거 치르러 뭐 시험장에 가신 경험이 아마 꽤 있으실 거예요. 네. 근데 그 자격 시험을 치르는 도중에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금지하는 거 이거는 이 인권 침해다. 이런 국가인권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시험 지침이 이제 바뀌는 상황이 됐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인권위가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시험 이것을 톱싯이라고 줄여서 부르거든요. 네. 이 시험 응시자가 시험 중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을 권고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이 응시자 A씨가 이 시험에 응시를 했는데 2시간 반 동안 진행된 시험 시간 중에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금지해서 인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에 이른 결정을 한 건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이게 산하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위탁에서 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또 이 평가원에서는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시행 지침에 따라서 톱싯 홈페이지 응시 규정 등을 통해서 시험 시간 중에는 화장실 이용이 제한된다. 이 점을 사전에 알렸고 또 다른 응시자의 수험권이 침해되는 면도 있고 부정행위가 발생한 우려가 있어서 화장실 이용 이후에 시험장 재입시를 금지하고 있다. 또 다수의 응시자가 화장실 이용을 요청하거나 동일한 응시자가 반복적으로 화장실 이용을 요청하면 이걸 통제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이제 평가원의 얘기를 들어봐도 좀 일면 고개가 끄덕이는 분은 있어요. 네네. 하지만 인권위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시험 시간 중에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거 채용의 공정성 측면에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네. 추가 인력의 배치, 뭐 이런 다른 대체 수단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채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사실상 제한하는 행위, 이거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또 뭐 이 화장실 이용을 허용한다고 해서 시험 시간에 평온성을 깨트린다고 보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일부 국가자격시험과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또 토익 시험 등에서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시험 운영상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 뭐 이런 것도 예를 들었어요. 네네. 결국에는 과기정통부가 인권위 결정에 따라서 시험 지침을 개정해서 오는 29일부터 치러지는 이 정기 평가부터는 추가 배치된 이 동성 감독 간의 동행하에 네. 응시생의 화장실 이용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국 시험 지침이 바뀌게 된 거니까 잘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인권을 더 생각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국민연금 개혁입니다. 네,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마침 어제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개혁 방향에 대한 얘기가 나왔나요? 네, 여기서 이제 나온 얘기인데요.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 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서 소득 재분배보다는 소득 비례에 중점을 둬야 한다. 이런 견해를 밝혔어요. 네. 그러니까 이 연금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재정 건전성뿐만 아니라 노후 소득 보장 강화도 필요하다라는 게 김 이사장의 설명이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 아니라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을 이 개혁 방향으로 제시한 셈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 더 내고 덜 받게 되면은 지금 국민연금 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도움은 되지만 너무 이제 그냥 용돈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소득이 있을 때 좀 더 많이 내고 더 받는 쪽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전자에 또 세대별 형평성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김 이사장은 강조를 했는데 또 아울러 이제 고령 근로자 증가로 60세 이후 취업자도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의견에 김 이사장도 뭐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네. 결국에는 이게 이제 미래 세대가 어떻게 보면 내는 만큼 청년 세대는 못 받는다라고 걱정을 하고 그렇죠. 있는 셈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미래 세대가 지속 가능성에 대해 확신할 수 있도록
또 국가가 미래연금을 책임질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또 연금 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좀 이 청년들의 생각도 좀 해주고 또 지금 노후 보장이 좀 어려운 그런 고령층에 대해서도 어떻게 좀 보장할 것인가 여러 면에서 좀 검토를 한 다음에 네. 최적의 방안을 좀 더 찾아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뭐 가입이라든가 지급 방식의 개혁도 필요하겠고 또 최근에는 그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서 주식 투자했던 그 연금이 뭐 조원대가 지금 손실됐다 예. 그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국민연금 문제는 저희 생생매거진 오늘에서도 따로 시간을 내서 한번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키워드 하나 더 소개해 주시죠. 네, 시민 정책 제안 투표입니다. 대구 시민 정책 제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대구시가 오늘부터 2022 시민 정책 제안 온오프라인 투표를 실시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선정 투표 절차거든요. 네. 이번 시민 투표는 올해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접수된 시민 제안 중에 부서 검토와 제안 실무위원회 심의를 통해 우수 제안으로 선정된 6건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온라인 투표는 대구시 홈페이지 이 토크대구 그러니까 설문투표 시스템을 통해서 오늘부터 21일까지 진행을 하고요. 오프라인 투표는 22일부터 25일까지 그러니까 엑스코에서 열리는 액티브 시니어 박람회 행사 때 별도 부스를 마련하거든요. 여기서 현장에서 또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투표 대상 우수 제안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처 위반 과태료 인상 안내를 통한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방지 제한 그리고 대구 도시철도 2호선 문양 영남대역 열차 시간표 개시 또 대구 엑스코선 노선 연장 건의 아울러 가정에서 잠자고 있는 운동기구 재활용 그리고 장애인 관련 정보 효율적 안내 개선 마지막으로 메트로센터 엘리베이터 문구 추가 제한 이렇게 6개가 지금 꼽혀 있거든요. 네. 투표 결과는 다음 달 3일 열리는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우수 제안 선정과 시상 등급 결정에 반영되고요. 네. 심사 반영 비율은 위원 심사 70% 및 온오프라인 시민 투표 각각 15%를 합산해서 결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시민분들이 많이 참여할수록 우리가 원하는 그런 제안이 뽑힐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죠. 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구시의 정책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직접 제안을 했고 또 투표 역시 선정 역시 시민들이 하는 거니까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수요일에 함께하는 키워드 뉴스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현장 리포트는 포항 소식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포항에서는 탄소 중립을 위한 환경 서포터즈 양성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다윤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윤 씨.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탄소 중립은요, 이제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고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서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인데요. 네. 2022 포항시 탄소 중립 환경 서포터즈 양성 과정은 11월 22일까지 뱃머리 평생교육관에서 12주의 교육을 받고 포항에서 환경을 위한 여러 활동을 하게 됩니다. 먼저 교육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알죠. 대기 전력이 제일 많은 게 전기밥솥인 거. 우리는 쉽게 나는 비닐봉지 안 써, 장바구니 잘 들고 다녀, 일회용 컵 안 써, 텀블러 잘 들고 다녀 하지만 정말 실천이 어려운 게 말은 정말 쉽습니다. 행동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공존의 대상으로 내가 정말 잘 공존하고 있는 반갑습니다. 두호동에 살고 있는 김은희라고 합니다. 저는 매일 새벽 해변가에서 줍깅을 하고 있거든요. 저로서는 환경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저라서 탄소 중립 말만 들어도 설레이는데 배우고 싶은데 사실은 포항에서는 배울 데가 별로 없어요. 해양 레저 도시인 우리 포항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탄소 중립 시대에 맞물려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여러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하는 탄소 중립 분야
분위기 조성에 꼭 보탬이 되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탄소 중립 이러면은 아주 큰 것만 생각하는데 텀블러 사용이 정말 꼭 필요해요. 우리 밥상에 보면은 바다에서 나는 생선들 땅을 통해서 우리 식탁으로 올라오잖아요. 그거를 생각을 하면 정말 내가 마신 거 아무데나 안 버리게 될 텐데 한 번이라도 더 재사용할 수 있게끔 될 수 있으면 사용을 안 했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우리가 일회용품들을 쓰게 되는데 함부로 버리지 않고 그게 우리 탄소 중립에 앞장서는 시민들이 되지 않을까요? 네. 줍깅도 하시고 네. 또 텀블러 사용도 생활화하시고 이런 환경에 대한 관심이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가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맞아요. 이 교육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들을 배우게 됩니까? 네, 이제 먼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지구 온난화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배우고요. 또 환경 오염으로 인한 기후 변화, 또 바다에서 일어나는 변화, 우리가 환경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 다각도에서 접근해 배우는데요. 네. 이번 양성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담당 강사 얘기를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정정혜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필환경 시대라고 하죠. 탄소 중립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꼭 해야 되는 과제입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천을 하되 그냥 뭔가 제대로 좀 알고 실천하면 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목적이 분명한 실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탄소를 배출하는 곳, 우리 생활 곳곳인 거죠. 에너지, 교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들 그리고 심지어 우리 패션, 옷, 우리가 생태계와 관련해서도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피해를 보고 있는 생물 다양성 그리고 우리가 어떤 착한 소비를 해야 되는가 하는 소비와 관련된 이야기, 그 자원 순환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탄소 흡수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지겨우실까 봐 체험할 수 있는 부분, 가죽 짜투리를 많이 버립니다. 가죽은 사실은 처음부터 좀 안 쓰기를 바라는 분야이죠. 이미 이제 나와 있는 이런 짜투리들이 그냥 폐기되었을 때 이 부분도 또 큰 이제 환경 오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버려지는 가죽 쇼파나 이런 가죽 짜투리를 잘라서 간단한 지갑을 만들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으시도록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네, 사실 저도 놀랐던 게 가죽이라면 천연 재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연에는 특별히 해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 가죽이 썩는데 몇백 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재활용을 위한 체험 활동까지 더해지니까 프로그램이 아주 알찬데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다양한 연령대 수강생들이 모여서 환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구나 하고 놀랐고요. 또 모두 집중해서 잘 들으면서 시청각 자료를 보고 필기를 하며 사진도 찍고 특히 강사의 질문에는 대답도 적극적으로 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번엔 교육과정을 기획한 벤머리 평생교육관에 대한 짧은 소개와 또 기획 이유 등 자세한 내용 기획 담당자를 통해 들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탄소 중립 환경 서포터즈 양성 과정을 맡고 있는 평생교육과 교육팀의 홍진표 주무관입니다. 저희 벤머리 평생교육과는 평생 학습에 관한 정규 과정도 진행하고 있지만 여기 포항시 남구 이제 어르신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무료로 여러 시설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노인복지시설의 기능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기상 이변이 매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탄소 배출 때문인데요. 2018년 기준으로 보면 OECD 나라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탄소 배출량 5위 국가라고 합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2030년에는 탄소를 40% 이상 감축, 그리고 2050년까지는 0에 가까운, 제로에 가까운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특히 산업 도시로서 이제 탄소 배출량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그래서 포항도 대기질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20% 이상 감축,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조성, 그런 녹색 성장을 주요 정책으로 이미 공약 사항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민선 8기로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자체뿐만 아니라 개개인이 이런 환경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인지를 해야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 평생학습원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또 수강생들은 이번 교육 과정이 끝나면 수료증을 받고 자원봉사활동과 여러 SNS에서 캠페이너로 활동하게 되는데요. 네. 작은 움직임이지만 앞으로의 변화를 기대해보면서 내년 상반기 3월쯤 2차로 또 모집 계획이 있는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 내년 3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다현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생생 매거진 오늘 수요일 순서 듣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이 11시 31분 향하고 있습니다. 마약 투여는 노트북에 1000볼트의 전압을 흘려보내서 전자회로를 태워버리는 것과 같다. 한 신경정신과 전문의의 표현입니다. 이 사람의 뇌 회로를 망가뜨리는 무서운 마약이 우리의 일상에 너무 깊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마약 실태와 예방활동 이야기 대구 마약퇴치운동본부 이항희 본부장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저희가 국정감사에서 주요 이슈로 다뤄진 마약 얘기를 했는데요. 마약 사범이 크게 늘었다는 보도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그 숫자가 얼마나 늘었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우리나라의 마약류 사범 수는 1999년에 처음으로 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강력한 단속으로 조금 1만 명 선으로 떨어졌다가 또 오르는 등 계속 10,000명 선을 기준으로 변동이 있어 왔는데 네. 2015년에 다시 10,000명을 돌파한 이후로는 계속 10,000명을 넘어서면서 지난해 2021년 경우에는 16,153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대구 경북 지역만 보더라도 올해 들어서 벌써 6월 말까지 555명의 마약류 사범이 적발이 되었는데 이런 추세라면 올해도 대구 경북 마약류 사범 수는 1,000명을 넘길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9년 이후 4년 연속으로 1,000명을 넘는 그런 추세입니다. 네. 10,000명 선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한다 말씀하셨는데 네네. 마약 사범 검거율이 지금 5에서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 마약 투여자는 한 10만 명 이상이 된다고 보는 거죠? 네, 실제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거율을 정확하게 추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네. 마약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그런 암수 범죄로 보고 있고 알려진 사건이 최소 28배 한 30배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은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사용하는 사람은 최소한 45만에서 50만 명 정도에 이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는데 네. 근데 이런 숫자보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젊은 층의 사용자 수가 너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2021년 전체 마약류 사범 가운데 20대 비중이 56.8%나 차지를 했습니다. 게다가 또 19세 이하, 그러니까 청소년이죠. 19세 이하 같은 경우에도 450명으로 2.8%나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사범 가운데 마약 사범이 따로 있는데 10대 마약 사범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한 명도 없었는데 네. 이게 2021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196명으로 11.2%나 10대 마약 사범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숫자로도 명확하게 이제 확인이 될 정도로 젊은 층의 마약류 사용이 너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우려스러운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본부장님 말씀 중에 마약류 사범이 있고 마약 사범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10대들은 주로 어떤 종류의 마약을 접하고 있는 건가요? 보통 많이 알려진 데모나 필로폰 이외에도 요즘은 신종 마약류라는 새로운 마약류 종류가 너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0대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이런 강력한 아편계 합성 진통제로 이게 분류되어 있는 펜타닐 같은 의료용 마약류 사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의료용 마약류는 뭐 네네. 처방전이 있어야지 구입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 6월 같은 경우에 지난해도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올해 6월에도 전국 한 13개 지역에서 10대 한 100여 명 가량이 마약류 식욕 억제제에 속하는 이 펜타민을 불법으로
처방받아서 이제 사용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 펜타민 같은 경우에는 마약류에 속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엄격한 기준 하에서 치료 목적으로 쓰더라도 처방받아야 하는데 네. 또 게다가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약류 의약품을 불법으로 처방받아서 사용을 했고 또 젊은 층은 이런 마약류를 불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로 SNS나 이런 비밀 채팅방 같은 걸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거래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결제 수단을 비트코인 같은 그런 가상화폐를 많이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뭐 SNS라든가 뭐 비밀 채팅방 이런 네, 것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은밀한 마약 거래가 많은데도 검거에는 조금 뒤처지는 게 아닌가, 발빠른 대책들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네, 이런 사이버를 활용한 그런 검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예방 교육이 철저하게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예방 교육은 학교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학교 보건법에 따라서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내용에서 보면은 마약류를 다루는 경우는 굉장히 적은 횟수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우리 학교나 교사 또 학부모님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그런 대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꼽자면 사회적으로 이런 마약 용어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여지는데 네. 마약 떡볶이나 마약 김밥 이렇게 음식물이나 우리 일상생활용품 가운데도 마약이라는 용어를 너무 많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게 청소년이 어릴 때부터 마약에 대해서 나쁜 것,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그러니까 너무 맛있게 느껴지는 그렇죠. 거죠. 예. 맞습니다. 또 특별한 사용하면 특별한 존재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해줘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미지를 가지는 것이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걸 법적으로 이제 규제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검거보다 예방 교육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네네. 사실 뭐 이런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마약류인지 모르고 접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식욕 억제제라든가 뭐 학업을 네. 위해서 네. 그렇게 좀 각성제를 사용한다든가 그랬는데 이게 나중엔 중독으로 가면 심각해지는 건데 그렇죠. 네. 몇 달 전에 이제 마약이 취한 사람이 스스로 경찰서 지구대에 들어와서 뭐 함께 마약을 하던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한다 하면서 횡설수설하는 그런 장면들도 보여지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마약은 중독이라든가 환각 증상이 생긴다. 일반인들은 그 정도 선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위험성을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마약류로 인한 위험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게 바로 뇌에 작용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용하면 심각한 뇌 손상이 야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의존성이나 내성, 금전 증상을 넘어서서 중독이 되면 정상적인 사고나 판단이 불가능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약류의 종류는 크게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 각 약물에 따라서 나타나는 작용이 다 피해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제 마약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제 자신의 경우에는 조금 피해로부터 벗어난다고 예외로 착각을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 깊게 침투한 마약을 접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대구 마약퇴치운동본부를 직접 찾아온다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도 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최근 들어서 최근 몇 년 사이 특히 젊은 층으로 늘고 있다는 걸 저희들이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본인 이외에도 부모님 주로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상담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최근에 몇 예를 보더라도 20대 여성이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나 주변 사람과의 스트레스 때문에 약물 복용을 해서 지금은 굉장히 심한 그런 우울증이나 감정 기복을 겪으면서 힘들어하셔서 부모님이 함께 상담을 받고 계신 경우도 있고 또 30대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자 동남아 지역을 방문을 하셨다가
현지에서 계속적으로 송금을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송금 요구하는 과정에 대화가 이 현실과 이제 환각을 잘 구분 못하는 이런 상태를 보여서 부모님이 이제 저희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셔서 이제 부모님 직접 현지까지 가셔서 굉장히 어렵게 이제 귀국을 하신 다음에 지금 상담을 지속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또 청소년 보호시설 입소생 같은 경우에도 마약 관련 우려가 되어서 저희들에게 이제 상담 요청 들어오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들도 소개해 주셨는데 도움을 네. 요청하면 그럼 대구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는 어떤 지원들을 해 주시나요? 제일 초기 상담을 통해서는 이 개인의 중독 상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개개인별로 중독 정도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거나 상담을 지속하고 또 가족 동반 교육이나 상담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치료가 필요한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 경우에는 병원에 의뢰를 해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회복자 상담사분이라 그래서 중독되셨다가 회복되신 분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실제적인 그런 갈망 대처법이나 재활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상담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그런 교육과 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스스로 해결이 안 돼서 도움이 절실하지만 마약퇴치운동본부를 찾아갔다가 혹시나 뭐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을까. 내가 마약을 한다 이렇게 자백을 하는 셈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두려워서 못 가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한테도 그런 우려를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들은 처벌기관이 아닌 또 지원기관입니다. 또 상담 교육기관으로서 신고 의무가 완전히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 신상이나 정보는 철저하게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또 방문이 조금 우려스러우시면 방문 이외에 전화나 또 메일, 서신 등 뭐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런데 마약 사범 가운데는 뭐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고 나서 4명 중에 1명은 치료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도 나왔거든요. 이거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예, 그게 단순 수치로 보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네. 이 치료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게 아니고 최근 들어서 이 교육 대상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이 교육 순서가 계속 이제 연장이 되는 거라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스템은 예전하고 똑같은 교육이나 뭐 횟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 계속 이제 당해 연도에 발생한 대상자들이 이듬 해로 교육이 넘어가서 비율상 떨어지는 그런 문제는 있는데 이 기소유예 교육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교육에 불참한 사람은 거의 잘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네. 앞으로는 이 대상자가 늘어나는 경우에 대비해서 이제 대상자 특성별로 좀 더 효율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마약이 뭐 처벌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정부도 국민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치료할 수 있는 방향성과 대책에서 좀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할 텐데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 교육이 먼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마약 문제가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니고 내 일상으로 다가온 그런 시급한 문제라는 데 대한 인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벌 이외 치료 재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중독자를 조기 발견한 이후에 상담이나 교육으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 마약류 사범 대상 교육을 할 때 이 교육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반드시 갖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중독은 개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가 함께 평생 관리하고 해나가야 될 그런 질환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구 마약퇴치운동본부 이향희 본부장이었습니다. 네, 더 나은 대구를 위해서 고민하고 행동하는 시민들을 만나는 시간이죠. 답은 공익과 공동체의 답공공. 오늘은 대구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현승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기업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도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맨날 시험 시간 같아요. 네. 진행자님 혹시 취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가지셨는지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최근에는 여행
여행이 좋더라고요. 가족과 이렇게 함께 하면서 네. 힐링도 되고 네. 또 가족 간의 정도 돈독해지는 것 같고요. 네. 예. 팀장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동일합니다. 네. 사실 여행 계획을 세우고 직접 지역과 문화를 경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제가 공정 여행을 한번 다녀오고 난 다음에 다양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여행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예상하신 대로 오늘은 취미와 관련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기업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네. 사실 취미가 없는 사람은 드물죠. 그런데 본인과 잘 맞는 취미를 만나고 이어나가는 것 또한 사실은 쉽지 않은데요. 취미 기반의 다양한 워크숍과 클래스를 기획, 운영하면서 사람들에게 일상의 즐거움을 커뮤니티를 통해 지속시키는 역할을 하는 예비사회적 기업 이번 주말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이번 주말. 네. 이번 주말에 뭐 하지? 누구에게는 맞아요. 즐거운 고민이 될 수 있고 또 누구에게는 또 힘든 고민이 그렇죠. 될 수도 있죠. 네. 이 취미를 만들어주는 기업이면 일종의 뭐 문화센터 뭐 이런 개념으로 봐도 될까요? 네, 다양한 강좌를 진행한다라는 면에서는 아주 틀린 표현은 아닌데요. 네. 하지만 이번 주말은 조금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말은 아마추어 기획 동아리로부터 대표님의 일본어 무료 강의부터 시작됐는데요. 참여했던 다양한 사람들, 그러니까 중국인 유학생, 미술학 전공자, 기계공학 전공자들이 다시 한번 호스트가 되어서 콘텐츠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네. 즉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재능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취미로 치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인데요. 그 과정에서 대표가 사람들이 관계 형성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게스트가 호스트가 되고 호스트가 게스트가 되는 지금의 관계 지향 취미 플랫폼 이번 주말을 시작하게 되었죠. 네. 네, 단순한 취미 클래스뿐 아니라 소셜 클럽이라는 독자적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시간을 보내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런 3달 정도의 활동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만나기 쉽지 않은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을 이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배우러 갔다가 가르쳐주는 경우가 되는군요. 예. 네. 자, 그럼 이번 주말을 이끄는 박수영 대표 먼저 만나보고 오죠. 원래 제가 직장인일 때 퇴근하고 심심해가지고 취미 모임을 좀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 취미 모임이 일본어 재능 나눔이었는데 그 모임에 참여하던 분들이 중국어 재능 나눔을 열어주시고 또 그림 그리기 재능 나눔을 열어주시면서 그 재능 나눔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좀 사업화되었습니다. 요새는 뭐 취미 모임 어플리케이션도 많고 이런 클래스 수업이 열리는 사이트도 많은데 이번 주말과 그들과의 좀 차이점이라고 할 게 있을까요? 네, 저희는 사실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저희 운영 방식은 플랫폼은 아니에요. 저희는 커뮤니티를 기획하고 이제 큐레이션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모토는 어떤 모임에 참여를 하던 최소한의 중박 이상은 하자 약간 이런 좀 그런 거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직접 모임들을 기획을 하고 이렇게 같이 파트너분들이랑 같이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과는 좀 이런 기획적인 측면에 좀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 그런 모임들이 갖고 있는 한계가 좀 낯선 사람을 만난다는 그런 두려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좀 어떻게 극복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시는지. 정말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 되게 많이 하세요. 혼자라서 좀 오기 두려웠다. 이제 아무도 모르는 곳이라 처음 보는 곳이라 좀 두려웠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한번 왔던 분들은 우리들끼리의 이런 유대감, 소속감이 생겨서 그런 장벽이 허물어지거든요. 첫 번째는 여기 오셨던 분들이 친구분들이 이렇게 많이 소개를 해주셔서 오시는 편이고 두 번째는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게스트데이 같은 걸 엽니다. 그럼 거기 오셨다가 저희 이런 프로그램들이 마음에 드시면은 함께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좋은 정보는 널리 알려져야 되는데요. 그렇죠. 이 플랫폼이라기보다는 이 커뮤니티 기획자라고 네. 볼 수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이번 주말에서는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첫 번째는 기획 워크숍 프로그램입니다. 대부분 4주에서 6주 사이의 강좌이고요. 네. 뮤지컬, 댄스, 영상, 창업 관련된 부분부터 조금 특이하게 독립 출판, 펜글씨, 그리고 스케이트보드, 클라이밍, 티클래스, 명상처럼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취미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전문 클래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도 예전에 펜 드로잉 클래스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네. 제가 그림을 하나도 못하거든요. 근데 그 사각사각
그려지는 그 펜의 글씨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에게도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뮤지컬 클래스도 제가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런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도전하지 못했던 것을 체험하게 하는 힘, 그게 이 워크숍 프로그램의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워크숍 프로그램 소개해 주셨고 그럼 나머지 네. 두 프로그램은 뭔가요? 네. 예. 두 번째는 이제 재밌게 소셜 클럽 아까 언급드렸었는데요. 네. 취미가 같은 사람들을 이어주는 일종의 커뮤니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이 여행, 그리고 영화, 글쓰기, 책 읽기 등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기획자인 파트너와 함께 취미를 공유하고 좀 더 깊은 생각을 나눠보는 활동을 하는데요. 파트너에는 지역에서 직접 글을 쓰고 있는 작가님이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님부터 영화를 너무나 사랑하는 지역의 청년까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저는 그중에서도 계절의 시간이라는 소셜 클럽이 흥미로웠는데 네. 치유농장 대표님이 각각의 절기, 제가 잘 모르는 네. 그 절기에 대해 설명도 하고 정보와 경험도 공유하고 그다음에 자연에 대해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셜 클럽은 원데이 패스도 있다고 하니까 미리 체험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는 원데이 클래스로 애니어그램, 칵테일 홈랜딩, 프리다이빙처럼 지역의 크리에이터들을 연계해서 하루 강좌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원데이 클래스를 들으면서 흥미가 생기면 호기심이 생기면 또 워크숍 프로그램 참여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워크숍 네. 프로그램의 원데이 패스도 활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대구에서 일을 하면서 좀 직장인들끼리 할 수 있는 취미 커뮤니티를 찾다가 좀 검색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와 보니까 좋은 사람들도 너무 많고 뭐 다양한 프로그램도 많아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활동하고 있는 거는 별별 책다방이라는 독서 모임인데 이제 2주에 한 번씩 만나면서 다양한 장르에 있는 책들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발제를 하고 많은 사람들끼리 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대구에서 직장인들이 나갈 수 있는 플랫폼들은 다양하지만 이번 주말처럼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는 데가 많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서 독서라든지 연기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다양한 활동들을 제공하고 있는 면이 가장 컸던 메리트였던 것 같습니다. 친구를 정말 많이 사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임이 저는 다른 플랫폼에서도 정말 많이 해봤었는데 인연이 그 뒤로 좀 이렇게 잘 이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단발성으로 끝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되게 안타까운데 이번 주말 활동하면서는 매번 모임할 때마다 같이 한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그 인연이 계속 남게 돼서 또 계속 하게 되고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사람한테서든 제가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을 제가 많이 경험하면서 그분들의 장점을 좀 흡수하고 싶어서 그런 목적으로 사실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예전에 제가 댄스 모임을 했었고 그거를 또 무대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표출한다는 거에 굉장히 큰 만족감, 희열감을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평소와는 다른 나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아유, 다들 활기가 넘치시네요. 네. 자, 이번 주말의 사회적 가치는 어떤 걸까요? 네, 이번 주말은 두 가지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대인의 고독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번 주말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전에는 느끼기 사실은 조금 어려웠던 관계의 따뜻함을 통해 많은 변화가 일어났었다고 하는데요. 점차 단절되어 가는 현실에서 서로 만나고 취미를 공유하며 함께 나눠가면서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소득에 대한 문제인데요. 누군가 무엇을 잘한다고 해서 모두 강자로 이어질 수는 없는데 이번 주말은 기획도 함께하고 운영도 함께하면서 그것을 컨텐츠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수수료를 받고 있고 지역 예술가나 크리에이터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을 증대시키는 부분들까지 같이 가고 있죠. 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경제적인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두 번째 역할이라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예비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었던 맞습니다. 거군요. 네. 네. 자, 앞으로 이번 주말은 어떤 활동에 집중하게 될까요? 네, 이번 주말은 로컬 콘텐츠와 크리에이터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예정이에요. 네. 더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의 취미를 가질 수 있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취미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호스트가 게스트가 되고 게스트가 호스트가 되는 그 역할들을 계속 한다고 해요. 네. 그리고 하나 더는 지금은 20대에서 40대까지에 조금 모여져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었다면 네. 중장년층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콘텐츠들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주말 대표 콘텐츠 러닝클럽의 슬로건이 함께 뛰어드립니다인데 지역에서 함께 뛰는 이번 주말이 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말 함께 하시면서 이번 주말에 대한 고민을 싹 날려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대구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이현승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돌아보지 않으면 내가 가고픈 그곳으로만 가려 했지. 그리 길지 않은 나의 인생은 혼자 남겨진 거라 생각하며 누군가 손 내밀며 함께 가자 하여도 내가 가고픈 그곳으로만 고집했지. 그러나 너를 알게 된 후 사랑하게 된 후부터 나를 네, 동물원의 변해간에 살짝 듣고 왔고요. 이어서 날씨와 교통정보 전해드리죠.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아양로 큰고개오거리에서 아양교 방향으로 아양교 150m 못 간 지점 가장자리 차로를 막고 대형 간판 설치 작업 중입니다. 신천동로는 두산교에서 상동교 구간 양방향으로 속도 떨어져서 지나고요. 국채보상로 위로 서성내거리에서 서대구 공단 내거리까지 역시 양방향으로 가다서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남산로 신남내거리에서 계명내거리 구간은 22km 속도로 통과하고 있고 반야월로 반야월 시장에서 반야월 삼거리 쪽으로 반야월 삼거리 250m 못 간 지점 2차로를 막고 도로보수 공사 중입니다. 이어서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경산나들목에서 도동 분기점까지 시원하게 지나고요.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으로는 70 나들목에서 다부나들목 지나서 군위 분기점까지 막힘없이 이동합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겨울철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한 2가 백신 추가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2가 백신은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변이를 동시에 예방할 수 있어서 중증 입원이나 사망 예방 효과가 클 거라고 합니다. 우선 접종 대상자들에게 권하고요. 당일 자녀분 접종 신청은 18세 이상이면 가능한데요. 잘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독감 예방접종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10월 10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생생매거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